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하면서 그리고 모든 한국어 선생님들은 발음 교육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음운론, 음성학이라는 전문적인 학문이 있어요. 이 학문이 발음 교육과 관계가 있는데 이 학문을 전공한 한국어 선생님이 아주 부족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모국어 화자의 언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받는 한 교실에는 아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같은 중국어,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학생들일지라도 어떤 학생은 발음이 아주 좋고 어떤 학생은 발음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너무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음 교육이 쉽지 않아요. 또 다른 이유는요, 어휘 교육, 문법 교육만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발음 교육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자신이 발음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인들은 여러분의 발음이 나빠도 무슨 말인지 추측을 하면서 문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나쁘다는 것을 지적하면 학생들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발음 교육이 진행되지 못해요. 그냥 학생이 혼자서 해야 할 내용이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발음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알고 있어도 어떻게 발음을 수정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도 아주 많아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영어와 같은 모국어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 학생들마다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하면서 1대1로 발음을 수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선생님, 발음 어떻게 수정해요? 이 질문에 그 학생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면,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면 절대 발음을 수정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대화를 하면서 1대1로 발음을 수정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인데요. 발음을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발음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한국인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리고 한국인의 발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발음이 좋은지 나쁜지 우선 확인하는 방법,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띄어 읽기가 아주 중요해요.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필요한 언어입니다. 어제 학교에서 만난 친구는 영수가 아니다. 이런 부분,
이 위치마다 띄어서 쓰는 걸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연습합니다. 그런데 띄어쓰기는 분명 익숙한데 띄어서 읽어야 하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꼭 정확하게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다면 띄어서 읽으세요. 띄어 읽으세요입니다.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읽어요. 어제 적정한 온도를 확인한 냄비에 은행을 넣고 구웠다. 띄어쓰기를 한 만큼 띄어 읽으면 됩니다. 이 방법, 띄어 읽는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만의 띄어 읽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럼 띄어서 말하는 방법도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띄어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속도는 아주 중요해요. 빨리 읽고 빨리 말하면 한국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절대 아니에요. 적당한 속도로 읽고 말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어제 적정한 온도를 확인한 냄비에 은행을 넣고 구웠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어제 적정한 온도를 확인한 냄비에 은행을 넣고 구웠다. 빨리 읽는 것과 천천히 읽는 것 중에서 천천히 읽을 때 발음이 더욱 정확하게 전달돼요. 이 적정한 속도는 띄어 읽기와도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쌀, 살, 딸, 달, 탈, 차다, 자다, 짜다, 남다, 넘다, 걸다, 갈다, 굴, 골, 거위, 가위 이렇게 자음, 모음 하나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하나 모두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발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조나 특정, 억양이 한국어에는 없어요. 한국어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제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명동에 갔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어제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명동에 갔다. 이렇게 조사마다 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똑같은 높이로 발음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한국어는 올리느냐? 질문할 때, 영수야, 어제 만난 친구의 이름이 뭐니? 니에서 한번 올리시면 되고요. 영수씨, 어제 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까에서 올리시면 돼요. 물론 사람을 부를 때 영수씨, 영수씨, 영수씨 이렇게 부르는 방법은 부르는 사람마다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양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표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에서 억양이 없다,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녹음한 내용에서 성조나 억양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물음표만 여러분들은 주의하신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발음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글을 읽으세요. 책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긴 글을 띄어 읽기, 속도,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 그리고 성조나 억양 등을 모두 신경 쓰면서 읽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한국어가 익숙해지면 더욱 발음을 고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발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발음을 수정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한국어가 익숙해진다면 발음은 고치기 더욱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